무서워! 이야 이스테방 미친놈. 안돼! 뭐야? 야, 이거. 뭐야? 열렸다. 야 이거 참사다 참사. 들어갔어요. 야 농락하는구나 농락하는구나. 전반 2골, 후반 3골.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레알 헤드트릭을 완성했고 이스테방이 2골을 넣으면서 첼시와 레알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배했다. 일단 뭐 후토크를 할 내용이 좀 쉽지 않죠. 저희가 경기 내용을 다 같이 봤지만 오늘 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혁신적이거나 달라지는 부분을 크게 찾긴 어려웠고 선수 교체도 이제 같은 포지션끼리의 맞교체 네, 그런 것들이라서 적극적인 대처나 적극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심정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한 경기를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다. 한국 축구 진짜 큰일 났어요.까지 호드가 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홍명보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이 정도 레벨의 강팀이랑 경기를 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레벨의 강팀과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 후보잖아요. 그렇죠. 우승 후보랑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느낀 거죠. 우리가 하던 대로 백스리로 이제 변환이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네.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시스템이 나름 지난달 평가전에서는 성공적인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네. 이 정도 레벨의 팀과 붙으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경기 전략을 처음에 이렇게 세우고 들어갔는데 이게 경기 하는 내내 하나도 안 통하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선수를 바꿔봤어.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다른 선수를 조금 더 바꿔볼까? 여전히 안 돼. 그걸 확인하는 경기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죠. 다음번에 이 정도 레벨의 경기가 만약에 우리가 뭐 월드컵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그 전에 평가전 기회가 있긴 있을 텐데 저 정도 레벨의 팀과 붙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럼 경기 전략을 세우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뭐 그거 말고는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경기 내용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깔 게 뭐 하도 많아서 네, 저는 플랜 A가 강한 팀이 플랜 A를 고수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대표팀은 플랜 A가 강하지 않아요. 지난 평가전 두 차례 치르면서 나름대로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플랜 A가 강한 팀이 아닙니다. 그러면 플랜 B는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이 경기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느낀 건 플랜 A가 이렇게 안 좋은데 플랜 B도 없어. 그럼 이건 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경기 보면서도 차라리 옌스를 선발로 쓰고 교체로 뭐 황인범이든 백승호를 쓰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플랜 A는 중원을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었는데 플랜 A에서 빌드업을 생각하면서 빌드업이 뛰어난 선수를 2명을 배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효과를 봤느냐? 효과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안 됐죠. 그럼 플랜 A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저는 전반전 2골 실점한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첫 번째 실점 한 번의 패스가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수비 간격에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수비 쪽에서 위치가 문제가 있고 공간을 내줬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점은 상대가 너무나 아름답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도 수비 쪽에서 흔들린 건 사실이잖아요. 후반전 실점은 이건 그냥 내주지 말아야 되는 실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로 다 내준 거예요. 그러면 전반전 0대2가 되고 나서 후반전 뭘 바꿨느냐? 오히려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실점하는 장면 봤을 때 우리가 수비 쪽에서 빌드업 하려고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빌드업 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단순한 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 하나하나 손볼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찬호가 얘기한 대로 이 정도 레벨의 팀을 상대할 때 이 정도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는 여기입니다. 이런 팀은 월드컵에서 당연히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좋게 얘기하면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됐다. 나쁘게 얘기하면 숙제가 너무 많다. 지금의 이 포메이션과 이 시스템을 그러면 생각해볼 건 그거 있죠. 이거를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앞쪽에 전방 압박을 가할 때 그 조직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가 그걸 풀어나왔을 때 우리가 백업을 할 때 뒤에 가서 빠르게 백업이 되고 거기서 대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되게 사실 다 기동력을 요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 홈이고
그러면 사실 상대보다 우리가 기동력이 더 좋아야 돼 원래는. 그렇죠. 쟤네들은 물론 우리도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해외파들은 비행시간 길고 그랬겠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익숙한 구장이고 그러니까 기동력이 우리가 더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 드러났다시피 상대가 오히려 기동력이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어려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개선이 되고 그게 이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작업을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될 문제일 텐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나? 지금 이제 월드컵 1년도 안 남았잖아. 갈 수는 있나? 지금 이 시스템을 쭉 밀고 가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저 정도의 우승 후보의 강팀과 경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경기 내내 뭐 비등하게 가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포지션을 한 30, 40 정도 잡았다고 쳤을 때 그 30, 40 안에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한 몇 번은 될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목표인가 아닌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이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통하지 않았을 때는 영주형 말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또 돌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기억해야만 할 부분이라면 어쨌든 여러 가지 초반에 막 주목을 했던 게 손흥민의 최다 경기 출전 그렇죠. 우리나라 이재성 선수도 센츄리 클럽에 들어가게 됐고 이런 기쁜 것들을 좀 기억하기가 어려운 경기가 돼버렸는데 일단 뭐 파라과이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정도 체급의 팀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다음이 일단 중요한 거고 A매치 기간을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한 번 더 남았고 11월에 아마 더 있을 거고 내년 월드컵 전까지 크게 한 번 정도? 보통 3월에 있으니까 아마 하고 그다음에 직전에 조금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전에는 이제 다 이제 리그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월드컵 열리기 전까지 이제 거기 현지 가서 이제 한두 번 정도 평가전 같은 거 많이 잡으니까 네. 이번에도 출정식 같은 거 하려나? 보통 이게 가기 전에 그렇죠. 한번 가거든요. 아마 11월 달에 막 모로코전이 제가 알고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그건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오늘 형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모셔서 하는 걸 엄청 기대를 하셨는데 일단 뭐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답답해지는 그런 토크. 네. 너무 좀 크게지긴 했어요. 너무 크게지긴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히딩크 감독 때도 이렇게 5대0으로 진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경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빵꾸가 나서 우리가 계속 실점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경기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한 것까지는 보이는데 그게 수행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도 사실 남미에선 할 때 보면은 되게 못했거든. 안첼로티 감독 부임하기 전에 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허둥대는 것도 많았고 되게 그 앞에 결정력도 되게 형편없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안첼로티 감독 부임 후에 좀 많이 잡혀진 거거든요. 오늘 보고 좀 놀랬던 거는 얘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압박이 되는 팀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빌드업 체계는 확실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브라질 대표팀이 1대1로 압박하니까 그 압박을 뚫지를 못했고 너무 조급해, 성급해. 그러다 보니까 패스미스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실점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번 평가전 다음 파라과이도 한번 보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대1 압박을 통해서 한국 빌드업을 앞에서 누르면 한국이 이걸 뚫지를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럼 빌드업 체계에서 계속 문제가 반복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가장 좀 아까 전반전 보고도 느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지금 이렇게 이 브라질 경기를 이렇게 소비한 이 시간과 이 경험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에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시도하다가 결과값이 5대0이 나왔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정확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은 포인트로 계속 같은 걸 시도하다가 여러 문제점에 대한 파악만 됐다 보니까 사실 브라질전을 잡은 의미가 크게 사실 그냥 우리 거 원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냥 요거에 끝난 거가 됐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브라질하고 평가전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브라질하고 한번 붙어보는 일에서 현주소가 이 현주소를 알수 정도로 있으니까. 처참하구나. 네. 이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경험을 하게 된 거고 뭐 2000년대생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브라질이 아니라 낮은 레벨의 팀과 평가전을 계속 가지면서 무승부 내지 또는 승리 내지 아쉬운 패배로 이어지다가 월드컵 같은 데 가서 브라질 레벨의 팀을 만나서 0대5로 졌다? 충격은 더 클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한번 경험해보고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낫다 난. 무조건 얻어가는 건 하나 있었다. 없진 일단 않았네. 현주소 없진 않았네. 기분이 막 썩 좋게 뭐 오늘 경기를 지켜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먼 거리에서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편 이후에 첫 라이브인가요? 라이브예요. 네네. 개편 이후 첫 라이브 5대0 참사. 개편 이후 첫 라이브가 5대0 참사. 이게 현주소죠. 만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네, 같이 만들어가요. 뭘요? 한국 축구를요? 원투펀치를. 보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저는 맨날 혼자 보다가 같이 봐서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봐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